예. 자, 이어서 또 2교시 보시죠. 지금 우리 얘기 왕제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환각오독했죠. 예. 어려운 네 사람은 구제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봐보시죠. 7교 나오네요. 7교. 이거 가르침이라고는 알겠죠? 부자, 형제, 부부, 군신, 장유, 붕우, 빙계. 여기 나중에 이제 발전대학 올해로 나와요. 올해 또. 예. 수학 같은 데 보면 올해가 나오잖아요. 예. 요거는 올해는 뭐냐 그러면 6례하고 6가지 예하고 7교, 그 다음에 8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7교만 따왔던 거죠. 참고로 6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결혼할 때 있죠. 예, 그런 거. 관례. 관례는 뭐예요? 남자는 20살, 여자는 시집 갈 때 16살 내외로. 이 쪽을 이렇게 져가지고 비녀를 올리잖아요. 쪽진다고 옛날에. 그걸 보고 뭐라냐, 관례라 그래. 근데 남자는 20살이면 관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례는 뭐예요? 그렇죠. 결혼을 말하는 거죠. 결혼. 혼례. 그 다음에 상례는, 그렇죠. 우리가 초상 치른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는 제사죠. 제사. 그 다음에 향은 시골. 그렇죠. 향주. 시골에서 어른들 모시고 술 마시고 잔치할 때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 상견례. 그렇죠. 서로 만나뵐 때 손님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육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교는 뭘까요? 그렇죠. 7가지라겠죠. 예. 그러니까 부자는 부모하고 자식을 말해. 형하고 동생. 형하고 동생은요, 언니하고 여동생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합해갖고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는 뭘까요? 같은 부부인데 앞에는요, 남편 부고 뒤에는 아내 붙자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군신은, 그렇죠. 임금과 신하. 예. 그 다음에 장유는 어른과 어린아이. 붕우는 친구야. 법붕, 버두. 어떻게 틀리냐고 몇 번 이야기해 줬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 친구를 붕이라 그러고. 예. 그런 친구들이 꼭 배설 나가면은 당을 짓잖아요. 그래서 붕당 그러죠. 우는 뭐예요? 나이가 비슷해. 너 몇 살이냐? 예, 나 22살. 너는 20살. 서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9년까지는 벗으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래서 붕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던 친구고, 우는 나이가 비슷했던 친구. 그래서 모든 친구를 붕은데 이건 믿음이 있어야 돼. 신. 그걸 가르친다 이 말이죠. 비는 뭐예요? 손님 빈자. 객은 손님 객자예요. 같은 손님인데 어떻게 틀까요? 빈이란 것은 객보다 더 귀중해. 내가 초대한 손님이요. 그런 손님은 재워주기도 잠자게끔 숙소도 마련해줘야 돼. 그래서 옛날에 대통령이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은 거치하는 집을 영빈관 그러잖아요. 맞이할 영자 손님 빈자요. 그 사람들이 자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영빈관. 객은 내가 부르지 않아도 지가 와. 일청객.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손님 계좌하고 손님 빈자는 같은 손님이지만 귀하고 좀 덜 귀하고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부모, 자식, 형하고 동생, 남편과 아내, 임금과 신하, 어른과 아이, 붕과 우, 친구, 그 다음에 손님, 빈객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7가지로 가르침을 준다. 이게 7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안 나와있지만요. 또 나와 있는 것이 8정이라고 있어. 8정. 8팔이다 정사정자. 8가지 정치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냐? 음식, 그렇죠. 의복, 사위, 이별, 도량, 수제. 뭘까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해서. 예. 음식을 넉넉히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옷, 의복. 겨울인데 어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복에 대해서. 사위는 뭐예요? 일을 하는. 어떤 거. 그 다음에 이별. 예. 평상시에 없는 다른 제도 같은 거. 그 다음에 도량은 제도라든지 양. 저울을 갖게 한다 말이에요. 우리 지방에서는 한 대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대가 1kg다. 저쪽 지방에서 한 대가 2kg면 안 되겠죠. 중국의 춘추 정시대 때 그게 도량이 틀렸다니까요. 이게 저쪽하고 이쪽하고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제일 처음에 통일해가지고 도량형을 통일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법제 일치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숫자하고 제도. 이런 행정을 보는 것이 우리는 예, 6례, 7교, 8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봐봐요. 환각오독 7교, 8정이라든지 다 이야기했는데, 이 다음에는 나이에 따른 경로사상. 예. 그러면 나이에는 어떻게 경로사상을 해야 될까? 봐보세요. 범양로, 무릇 노인을 봉양할 때, 50양의 향, 예. 50대 늙은이는 향약, 예. 시골 학교에서 봉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0양의 국, 양자가 이때는 기를 양이 아닙니다. 봉양할 양이죠. 60양의 국,
60세 된 늙은이는 나라 안에서 적은 소학에서 봉양을 해야 된다. 70 양어학, 70세 된 늙은이는 태학에서 국가의 공립대학 같은 데 큰 대학을 말하죠. 거기에서 당연히 봉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양로 외에는 다러 지옥으로 그랬잖아요. 천자, 왕이라든지 밑에 적은 나라 왕이라든지 장관까지 다 통용되는 애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또 대우받고 하는 게 아니라 봉양하는 것은 다 같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도 어째요. 50세 노이면 양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60세 노이면 항상 격일제로 하루 쉬었다가 하루 쉬고 고기를 준비한다고. 70세 노이는 맛 좋은 반찬 2가지를 72선 해가지고. 그 다음에 80세 노이면 항상 아름다운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90세 노이면 거치하는 초소가 음식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맛 좋은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해서 그 노인이 노는 곳에 따라다니면서까지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봉양의 의미죠. 귀찮으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 똑같이 우리도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70세가 노인은 명도수 아니면 따뜻하지도 않고 80세가 되면 사람의 체온이 아니면 따뜻하지도 않고 이런 것도 나와요. 또 50세가 되면 국가에서 노력을 제공하는 부역이 있잖아요. 일을 안 해도 돼요. 예. 그리고 60세가 되면 우리가 안 맞추더라도 병역이 면제되는 겁니다.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죠. 70살이 되면요. 손님들 접대하는 일에 간섭을 안 해도 됩니다. 80살이 되면 예, 제가 집에서 제사라든지 아니면 상례 이런 것을 주관하지 않고 밑에 사람이 다 할 수 있어도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는 거죠? 다. 그래서 무릇 노인 봉양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꼭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알고 우리 부모도 똑같이 봉양하면은 너무 노인도 중요하고 남의 노인이 중요하면은 내 부모도 중요한 거. 요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요. 제가 꼭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도 늙어요. 내 자녀가 명절 때 다른 집은 다 왔어요. 근데 안 왔어, 바빠서.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어찌요? 아무 말도 않고 괜찮다 하지만 서운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찌요? 그런 것까지 헤아려야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안 오셔도 됩니다. 아니, 저희 이번에 못 내려가요. 집 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안 와도 된다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때요? 그날 못 가면 일주일 전이라도 일주일 후라도 요새는 시간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가서 보는 것이 양로의 기본이죠. 자기 자녀들하고 스케이트장 가고 자기는 시간 내갖고 골프장 가고 뭐 부인 입장에서는 어디 백화점 쇼핑할 시간이 있어도 부모한테 찾아갈 수는 없어요. 요즘에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내 집에 사는 내 자녀하고 내 신랑, 내 남편 여기만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면 주위에 그럽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나도 늙어요.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근데 어디 있으면 노인들이 그런 말 하겠어요? 명절 때 돼갖고 자녀들이 오잖아요. 자녀들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오면 손지 데리고 오냐라요. 얼마나 반가워 이쁘대요. 자녀들이 찾아오면 그렇게 이쁘대요. 근데 집에 간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쁘대요. 더 반갑다고 그래요. 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혼자 편하게 있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식이 손님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부모가 중요한 것을 느끼고 내 자식이 이뻐하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역지사지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봐보시죠. 공우백자남. 뭔 말일까요? 얘기 왕제편에서. 예. 많이 들어가고 알 겁니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러죠. 예.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나오니까 영국을 생각할 겁니다. 예. 아닙니다. 중국에서 이미 2500년, 3000년 전에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내 친척이 공이 만에 국가를 세울 때 그러면은 거기 가서 다스리라고 나라를 하나 줘요. 그게 뭐라 그러냐 우리는 봉건제라고 그래요. 봉건제. 예, 거기다가 건설해갖고 봉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라에 제일 공이 많았으니까 제일 우게 높은 등급은 공작이라고 그러고 공이라 그래 공. 그 다음에가 후작, 그 다음에가 백작, 그 다음에 자작, 남작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해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맨 영국에서 뭐 나수라 백작 나오고 하니까는 그쪽만 알지 중국에서 있다는 것은 모르죠. 제 말은 중국을 높이자는 말이 아니에요. 제도가 먼저 나왔다는 걸 인정을 하자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어째요? 이거 천문대 같은 것은 장영실의 공을 잊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다. 그런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편하게 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은 칭찬해주고
나쁜 것은 본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만 돼요. 공작 같은 데 어디에 공은 옛날에 노나라나 제나라가 노나라나 제나라는 노항공, 제나라 황공 그러잖아요. 예, 노영공 그러죠. 예. 우리 위문선서 양소영에 나오잖아요. 그 나오죠. 전치에 나오는 12임금. 그게 다 공입니다. 공. 거기 노나라는 제나라 같이 큰 나라고 후작은 그렇죠. 위나라 문후 같은 경우 무후 이런 것들이 후작이에요. 후작. 그 다음에 큰 나라. 그 다음에 정백 정나라 임금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송자 송나라의 임금. 이렇게 이제 못 붙은 사람은 부영국이라고 해갖고 다른 나라에 뛰어서 가는 거예요. 적은 나라는. 부영국이라고. 너는 명자에 다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5등급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아, 공작, 후작, 백작, 가작, 남작 이런 것도 얘기 왕제편에서 우리한테 친절하니 설명을 해줬다는 거. 이것만 아셔도 아, 진짜 대단하구나. 알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봐봅시다. 예. 왕제편에 또요. 국가의 재난답이 나네요. 국가의 재난 대비. 족식, 족병, 민신. 예. 명자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죠. 뭔 말이에요? 족식은? 족식. 그렇죠. 말이 족식이지만 의식주. 의식주를 다 포함한 것이요. 경제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봐봐. 뭔 말이에요? 예. 경제력. 국무 9년 지축에 부족하고, 무 6년 지축은 급하고, 무 3년 지축은 국비 공야라. 나라가 이급할 때 있잖아요. 이번에 같이 뭐 코로나 같은 거. 아니면 뭐 홍수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재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먹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9년 먹을 식량이, 나라에 9년 먹을 식량이 비축되지 않았으면 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6년간의 식량이 비축되지 않았다. 그럼 이걸 급이라고 한다. 급하다. 3년간의 양식이 비축되지 않았으면 그 나라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족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요.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 몇째요? 외역에 방비를 하기 위해서는 족병, 넉넉한 병사가 최고죠. 그러잖아요. 유비무환이라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우리 나대용 장군 같은 양반이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밑에서 일할 때 곡선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일본이 와서 난리치는 것을 방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더 큰 수모를 당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지혜죠. 그 다음에 민심은 뭐예요? 백성들이 국가를 믿어주는 거. 아, 국가에 서는 것은 전부 다 믿을 수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은 너무 잘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왕제편에서 말하는 국가의 재난 대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족식, 족병, 민신이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보죠. 예. 왕제편. 다음에 원령편 하면 되겠네요. 이거 끝나고. 왕제편 오늘 끝날 수 있겠네요. 왕제편에 여러분들 이거 나와요. 개고기 식용이 나와. 개고기. 개고기를 먹었다고. 예. 현재 광동성, 중국 광동성 알죠? 광州, 홍콩, 마카오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장수성, 광시, 장족 거기에서는 어째요? 일반적으로 즐기는 음식은 아니지만 다 먹고 있어요. 또 우리 조선족 자치구 있는 연변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저도 많이 가보면요 개고기 판매한다고 간판에 써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개고기 성분이 포함된 라면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역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또 이 지역에서 개고기를 먹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 먹지 말자 하지 말이잖아요. 근데 매년 1만 마리의 개가 도축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지역에는 개고기 축제도 열려요. 음식물로 이미 자리 잡아봤습니다. 개고기를 도축, 유통, 판매는 이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예요. 예. 근데 저는 뭔 말이냐. 세계에서요, 개고기를 먹는데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해요. 자, 개는요, 자, 옛날부터 밭을 헌자 보면 개견이 들어가 있어요. 개를 그만큼 잡아서 바쳤다는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개 있죠. 작은 개는 구라고 그래요. 구. 일반적으로 큰 개는 견이요. 사냥개나 이런 개는 견이라고 그러고 작은 개는 구라고 그럽니다. 구. 그래서 작은 개는 탕으로 끓여 먹잖아요. 고기가 적으니까. 그래서 구탕. 그 다음에 개 술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뭔 말이냐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요. 개띠라고. 예. 취소, 호토, 용사, 말량, 온다, 개대.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그건 식간이고 12지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때 숫자가 개띠를 나라고 실질적인 개는 아니다. 상징적인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라는 한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개고기 먹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개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입에 대지도 않아요. 예,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 많아요. 저는 까다롭게. 하지만 개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비난할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생물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 먹어서는 안 되고 돼지는 먹어도 되고 소는 먹어도 되고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손 짐승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돼지는요. 돼지 먹는 것은 누가 뭐도 안 해요. 이슬람에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아예 살생을 금하고 고기를 먹지 맙시다 한다고 몰라도 어떤 것만 제품으로 해서 뭐 프랑스에서 뭐 한국이들 야만인이요. 중국이들 야만인이요. 자기들은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이야 된 게 영양분이 많네야지만 옛날에 달팽이 고기, 달팽이 요리 먹지도 않아요. 원숭이 있죠, 원숭이. 원숭이를 골을 먹는다 그래, 골. 그게 야만인이 뭐입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보고도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 정부 정책 잘 따져 이 정도면. 봐보시오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봐줘. 정부에 하는 거 데모를 해요. 걸려 죽을 사람 죽으라고 나가버리자고. 정부 통제를 무시한다니까요. 공권력에 맞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유야를 막느라고. 예. 서양에서 많이 먹는 거 여러분들 할련대회라든지 여러분들 봤죠? 칠면조요리. 칠면조요리. 그럼 칠면조는 생물 아닙니까? 생명이 귀한 거예요. 닭은요. 닭도.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렇게 하고 싶어. 고기가 이왕이면 제 지론입니다. 4발, 2발, 1발로 먹자 그 말이에요. 뭔 말이요? 될 수 있으면 돼지나 소는 멀리 하고 4발이니까. 왜냐하면 막 길기가 많고 더 근다 그러잖아요. 2발. 닭 같은 거, 꽁 같은 거 조금 덜 한다 그러잖아요. 오리도 더 낫다 그러잖아요. 1발로 된 것은 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버섯. 버섯 같은 것은 예. 어째요 여러분들? 개고기도 먹을 사람 먹는 거고 소고기도 먹는 사람 먹는 거고 자기 자유롭게 되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조용히 암암리에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왕제편까지 다음 시간에는 올영편을 갖고 찾아뵙고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